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등록한 3명의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자의 핵심 공약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보건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실생활과 관련한 복지 공약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 가다. 오늘은 지난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다수의 후보가 출사표를 낸 대구 남구와 서구청장 선거를 짚어봅니다. 지난 4년간 대구 경북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로 대구 경북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어떤지 분석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임대윤, 권영진, 김형기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각자 핵심 공약 5가지씩을 발표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는 첫 번째로 대구공항 국제화와 군사공항 이전과 K2 이전터의 항공기 제작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치수원 이전과 청년도시 대구 건설,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행복기본권, 교육 경쟁력 1위 도시를 공약했습니다. 행복기본권을 제외한 4가지 공약을 2022년까지 완료하는데 1조 4,9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공약은 대구공항 국제화와 K2 공공기지 이전, 복지를 위해서도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는 통합 신공항과 동촌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전기차 생산도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청년희망도시 대구, 250만 시민학습도시, 따뜻한 대구 공동체 복원을 5대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공항 이전 기부대 양여 방식을 포함해 15조 원 이상 들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4년은 시민의 삶을 보듬고 지키고 키우는 그러한 시장이 되겠다라는 각오를 정책에 담았습니다. 바른미래당 김현기 후보는 1번 공약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세우고 민관 관련자 협의회를 구성해 청년 여성 일자리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시민참여행정 실현과 디지털 도시 조성, 취업에서 퇴직까지 근로자 이력을 관리하는 평생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5대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이 민생 경제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 자영업자를 협동조합화시키고 중소기업 멘토제를 해서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후보 등록을 마친 3명의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하고 5대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이렇게 대구시장 후보들의 5대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이 보건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진짜 삶과 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민을 10명이라고 가정하고 돈이 많은 순서로 줄을 세우면 부자 1등과 2등은 84.5세까지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난한 9등과 10등은 기대 수명이 77.7세에 불과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기대 수명 차이가 전국 광역시도 7곳 가운데 가장 많이 납니다. 대구 수성구민 기대 수명은 82.6세지만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79.8세로 대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3년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소득별, 지역별로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번에 뽑힐 대구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보건복지단체들은 꼽았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복지나 경제나 여러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했을 때만 건강 불평등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대구시에서 그런 역할들 지금까지 잘 못해왔다고 생각하고. 상급 종합병원이 점점 더 커지고 환자 쏠림이 심해지면서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졌고 공공의료기관이 경영평가란 잣대로 줄 세우기 당하면서 공공성을 잃게 됐습니다. 다음 시장은 제2 대구의료원을 만드는 등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의료비는 100만 원 넘는 치료비부터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 시민단체들의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세, 국비와 지방세 부담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6대4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세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50% 이상 보건복지 예산으로 쓸 것을 지금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복지 단체들은 이런 내용의 보건복지 9대 정책을 발표하고 대구시장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 경북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성소수자나 장애인,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정친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40여 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강 후보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때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이라며 당시 강 후보가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자를 배제한 합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느라 위로금을 받도록 회유하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대구 남구와 서구를 짚어봅니다. 남구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땐 후보 1명만 나와 무투표 당선됐는데 이번엔 후보가 4명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철 후보는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사업과 신천 앞산 휴양지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2번 구의원에 당선돼 의장까지 거쳐 지역 일꾼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한 전략과 또 예산을 만드는 데는 저 말고는 적임자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조재구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전통시장 주변 재개발을 통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재선 남구의원에다 시의원까지 한 자신의 의정활동 경험을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역 골목골목 구석구석이 누구보다도 조재구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12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것을 이번에 강력한 추진력으로 폐계 재무 분야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 뒤늦게 출사표를 낸 대한애국당 강덕수 후보. 자신의 이력을 앞세워 주민들의 소득과 남구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료로서 행정 업무를 보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라가 지금 위중한 상황에서는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구 부구청장으로 지낸 권태영 후보는 한국당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앞산을 활용하고 대명 문화거리를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는 남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구청장 자리는 행정을 총괄 책임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제가 풍부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6회 지방선거 땐 새누리당 후보 1명만 출마해 무투표 당선 지역이었지만 이번에는 여야 후보 3명에 무소속 후보까지 4파전 양상을 보이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 계속해서 대구 서구청장 편입니다. 서구청장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구청장과 20여 년 만에 나온 여당 후보, 여기에다 전직 구청장까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윤선진 후보는 23년 만에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악취 문제 해결을 비롯해 KTX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과 일자리를 만드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서구가 발전에 뒤처져 도심 속 섬이 된 것은 당선을 위해 공천해줄 정당의 줄서기 바빠 주민들은 뒷전으로 밀었던 기존 정치 탓이라며 변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어떤 후보보다 여성 후보로서 구청장으로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유한국당 류한국 후보는 지역의 여러 현안을 매듭짓겠다며 재선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KTX 서대구역 개통과 연계한 지역 발전은 물론 70~80%가 노후 단독주택인 주거 환경을 바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한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임기 중에 5곳 적으면 많으면 10곳 정도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준공되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2008년부터 3년가량 서구청장을 지낸 바른미래당 서중현 후보는 누구보다 서구를 잘 아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를 둘러싼 여러 시설로 주민들이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분뇨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해 악취를 해결하고 공단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염색공단의 그 화공약품 매연 이게 지금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되어서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행복한 서구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직 구청장에 재선이 될지 여당이나 제2야당 소속 후보를 통한 변화를 선택할지 토박이 정서가 강한 대구 서구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 4년간 대구 경북 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살펴보는 뉴스를 며칠 동안 시리즈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어떤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7대 대구시 의회 의원은 보궐이나 승계로 당선된 의원을 합쳐 모두 34명입니다. 그동안 조례는 모두 217건 발의돼 1인당 평균 7.7건이었습니다. 시정 질의는 84건, 1인당 평균 2.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는 최소한 1건 이상 발의했지만 시정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5명이었습니다. 경북은 61명의 의원이 296건의 조례를 발의해 평균 4.9건이었고 도정 질의는 261건으로 평균 4.3건이었습니다.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명, 한 번도 도정 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의 24.6%인 15명이었습니다. 왜 이처럼 의정 질의에 인색한지 이들의 소속 정당을 보면 의문이 조금 풀립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선자를 기준으로 대구시 의원 30명 가운데 29명, 경북도의원 60명 가운데 52명이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물론 31개 기초단체장 역시 무소속 3명을 제외한 28명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습니다. 의원뿐 아니라 행정부를 이끄는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질의응답과 토론 같은 의정활동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의원들 안에 정책 경쟁이 사라졌다고 보여지고요. 의회의 본연의 해야 될 일인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또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정치를 감시하는 게 거의 보면 중앙 정치에 쏠려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잊혀진 지대로서 지방의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일꾼으로서 역할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 지역의 의원들. 그런데도 대부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해 의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펼쳐지는 최종 점검 무대이자 온두라스와의 국가대표 친선 경기가 지금 대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13년 만에 펼쳐지는 A매치란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구 스타디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소건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구 스타디움입니다. 2005년 동아시안컵 이후 13년 만에 대구에서 펼쳐지는 A매치이자 대구 스타디움으로 이름을 바꾼 뒤 처음 펼쳐지는 경기인 온두라스와의 맞대결은 조금 전인 저녁 8시에 시작됐습니다. 경기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까지 이루어진 사전 예매에서 24,000장 이상이, 그리고 현장 판매까지 더해 3만여 관중이 이곳 대구 스타디움을 찾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우리 지역 연고팀인 대구FC 소속으로 처음 월드컵 대표팀에 이름을 올린 조현우 선수가 선발 출전해 지금까지 무실점으로 활약 중입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공격을 이끌고 역시 잉글랜드에서 뛰고 있는 이청용 선수와 관심을 모았던 신예 이승우 선수가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경기는 전반 36분 현재 0대0으로 진행 중입니다. 대표팀은 오늘 경기를 펼친 뒤 내일 하루 더 대구에서 회복 훈련을 하고 전주로 이동합니다. 이어진 금요일 저녁 8시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스니아 헤르츠코비나와 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국내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스타디움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초래하는 재벌 편들기라며 집권당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그 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까지 행진하며 야당도 함께 비판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도 비슷한 시각 포항고용노동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산시 대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배터리를 연구하는 건물에서 불이 나 폭발 위험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실제 폭발은 없었고 연기가 많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원 승합차와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9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영천시 원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학원 승합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8명과 승합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